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직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오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수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게 돼요. 그런데 이 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전반적으로는 시험 현장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답변을 구성해낼 수 있느냐가.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317조로 와서 보면 단설 유치원으로 배경을 바꿨고 4월 초에 계획된 부모연담을 준비하면서 학부모가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다른 얘기 다 떠나도 행사에 대한 부담감, 학부모를 만나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상황에서 박 교사에게 필요한 자세와 면담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행사로서 준비 어떻게 할 거냐, 학부모들에 대한 요구 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어떻게 대화 과정 안에서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통해서 유아들이 갖고 있는 발달의 특성과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에요. 환대 정신 얘기했잖아요. 환대 정신 얘기하고 이 상담 과정의 목표 얘기하고 장점 얘기하고 보완돼야 될 점 얘기하고 비밀 유지 얘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호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똑같은 문제죠, 보면.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해드리느라 이런 겁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 디테일을 살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 답을 마련해야 됩니다. 318조. 특성화 교육을 요구하는 그런 항의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요구에 대한 수용, 감정에 대한 수용, 이렇게 수용적인 자세 보여주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알리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교육활동과 연관져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열어주고, 그런데 그게 첫 번째는 교육의 본질에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함께 탐구해보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의견 조율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적성 개발을 위한 내용이라면 교육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기초성 차원에서 유치원 교육에서는 다양한 적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한다. 보편 교육으로서의 다양한 적성 개발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안내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다음 319. 학부모 참여 수업을 하다가 지민이가 성훈이에게 놀잇감을 던지는 걸 보았고, 이 교사는 지민이가 가끔 기분이 나쁠 때 보이는 행동을 갑자기 보여서 당황했고, 성훈이는 갑자기 놀잇감에 맞아 깜짝 놀랐다. 학부모님들 지민이 행동을 보시고 작은 목소리로 소곤되셨다. 이제 찍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지민이 어머니가 화를 내며 지민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 유치원을 나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뭔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낙인 찍히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참여 수업이 다 끝난 후 지민이 어머니가 찾아와 유치원에서 스스로 어떻게 하길래 우리 순한 지민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누가 봐도 안 순한데. 역시 항의에 대한 내용에서는 그 매뉴얼이 먼저 작동이 돼야 되고, 먼저 그러면서 현재 교육활동 안에서, 유치원 교육활동 안에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사항들이 먼저 나와야겠고요. 두 번째, 그 공격적인 행동이 순하다, 악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달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지민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의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지도들도 유아들 개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안내까지도 해나가면서 적절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지도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답변을 구성하기 전에 큰 구조를 잡고 답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잡는 연습 하나, 답변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연습 하나를 하셔야 돼요. 녹음하셔야 돼요. 녹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보면 되게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옆으로 놓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 내가 나만 보면 되니까. 옆으로 놓고 앞을 보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점점 뭐 대상을 앞에 뭐 인형이라도 놓고 하면서 보고 첫 번째 문제 파악 제대로 됐는지, 두 번째 논술이랑 똑같아요. 첫 번째 문제 파악 제대로 됐는지, 두 번째 구조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세 번째 그 문장의 진술, 다시 말해서 구문을 말할 때 그 내용이 적절했는지 등을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태도야. 그 다음에 태도예요. 320쪽은 매뉴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유치원에서 학부모의 항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321쪽 이 상담은 1차에서는 시험 문제 주지는 않는데 2차에서는 이렇게 자꾸 시험 문제를 줘요. 항의에 대한 부분이냐 상담에 대한 부분이냐, 그죠? 그러면 상담을 하기 전, 상담에 임할 때, 상담 시작 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기 전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관찰 결과를 통해서. 나머지부터는 장소 마련하고 환대의 정신을 발휘하고 뭐 이런 얘기는 다 똑같아. 비밀 보장까지 다 똑같아. 종결로 추후 활동을 요구하는 것까지 거의 일반적인 절차예요. 근데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져간다가 돼야 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이걸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는 전문가잖아. 그러면 322쪽에 있는 이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걸 심층적으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영이의 짝은 준호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일단 이거에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 뭐든 괜찮은데 답변을 구성하는 차원이 어디여야 돼? 이거는 이제 보건 문제니까 이렇게 나는 거지만 답변을 구성하는 차원이 어디여야 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모가 개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하는 것, 이 아들이 사회적 기술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연습에 대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갖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유아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 사회적 기술을 발휘하는 것, 다양성이 주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걸 부모 면담을 통해서 하든, 그걸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하든, 그걸 정기적인 부모회를 통해서 하든, 내용이 빠지면 도대체 정기적인 부모들의 모임을 통해서, 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뭘 얘기하겠다는 게 빠지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변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합니다. 됐나요? 네. 대구야 밥상머리 교육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가치나 태도에 해당되는 형태에서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일관성, 부모로도 모범을 보여주고 일관성을 나타내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치, 기술,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 환경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느냐? 기술로 얘기하면 언어 사용 습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얘기할 수 있느냐? 행위, 식습관 지도에 해당되는 건 지속성을 갖고 지도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 형성도 기술의 측면이죠. 가치와 습관으로 이 답변에서는 식습관과 환경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겠고, 환경에 대한 가치를 하면서 모범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언어 사용이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고. 맞나요? 뭘 두를 거예요? 뭐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안 4가지를 얘기하라 라고 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링, 직접적인 수정, 지속성, 감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담겨지는 내용이 기술로서 언어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얘기할 거냐, 가치나 태도로서 식습관에 대한 것과 환경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할 거냐. 일부분 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찾은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밝혀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될까요? 넘어갑니다. 동준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교사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옆 친구를 치면서 장난을 건다. 미술 활동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친구의 미술 재료를 빼앗거나 다른 친구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곤 한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다른 학부모에게도 항의가 들어왔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형태. 그리고 친구의 미술 재료를 빼앗는다는 얘기 안에서 공격성의 일종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이기도 하죠. 다른 학부모님들에게도 항의가 들어왔고, 그런데 반대급부에서는 동준이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이 이유 없이 동준이를 따돌린다고 한다. 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동준이 어머니께 동준이의 행동을 파악하게 돕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해라. 그러면 객관적인 행위 파악,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 그러면 평가의 방법 중에서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비디오 녹화된 내용을 볼 거냐, 일화 기록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인터뷰를 들어볼 거냐, 아니면 ABC 사건 표지법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직접적인 참관의 기회를 줄 거냐, 사진 자료는 어떠느냐. 결국 핵심은 뭐예요? 맥락, 실제적인 맥락, 원인과 결과의 파악, 실제적인 모습. 그러면 각각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겠죠. 전체 큰 기조는 동준이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 단절의 결과가 어떤 생활 속에서의 맥락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과정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주는 특징들, 예를 들어서 사진 자료다, 비디오 녹화 자료다, 그러니까 무빙 필름이다, 무빙 포토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필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뭘 보여줄 거예요? 실제 아이들과 관계 맺음을 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한다. 이걸 보여줄 거예요. 어느 장면, 어느 놀잇감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보여줄 거예요. 어느 부분일 거예요? 일화 기록을 바탕으로 한 ABC 사건 표지법이라고 한다면 결과는 친구들과 놀이하지 않지만 원인은 친구의 물건을 빼앗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직접 참관을 한다면 일반경을 통한 참관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인,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할 때 직접 부모 참여 수업을 하면서 동준이와 다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경험하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답변을 구성할 때 이게 답변의 큰 포장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포장지에 어떤 색깔을 칠할 거에 대한 것은 주로 채널 방법이야.
근데 이 사항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에 해당되는 걸 담아야 돼. 이 안에다. 이 안에다. 그게 내용이야. 이 두 가지의 사항이 잘 믹스가 돼야 돼요. 그냥 수업 참관만 합니다. 그냥 일화기록법을 사용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의 인터뷰 기록을 보여줍니다. 등등 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한 거냐 그게. 이 아이가 지금 사회적 관계가 크게는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아이들의 동준이가 선호하는 놀잇감의 문제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지 않는 조망 수용 능력의 부족의 문제냐,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냐, 어떤 부분이냐, 그걸 담아야 돼요. 여기로. 크게 문제가 구성되고 있는 건 이렇게 했으면 여기 답변이나 이런 거를 작용하게 될 때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325.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부모와의 협력과 긴밀히 연결된다. 뭐 예전 문제라서 교사로서 유치원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의 방법이 뭡니까? 유치원에 예를 들면 유치원을 홍보한다는 건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모 교육의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 봐봐. 뭐가 있을 수 있겠어? 부모 교육의 방법으로 간 다음에 또 뭐? 가정통신문? 또 뭐? 강연회? 이거는 그냥 모여서 이야기 나는 거고, 여기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고, 또 뭐 아무거나. 워크숍? 그러면 예를 들면 대화 과정 기술 연습과 같은 것들 해요. 자, 그러면 뭐에 대한 간담회? 색깔 바꾸자. 간담회. 무엇에 대한 간담회? 유치원 교육에 유치원을 홍보한다는 얘기잖아요. 뭐에 대한 간담회? 우리 유치원의 교육 철학에 대한 간담회? 가정통신문. 뭐에 대한 가정통신문? 유치원을 홍보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중점 지도사항? 뭐 강연회? 뭐에 대한 강연회? 예컨대 매체 사용에 대한 강연회? 무조건 매체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는 이제 나오는 거지. 놀이 중심의 교육의 의미에 대한 강연회? 워크숍?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연관지어서 유치원이 갖고 있는 존중의 자세를 바탕으로 한 대화법, 교사들도 사용하고 있는 대화법, 일관성을 위해서 부모들이 갖춰줘야 되는 형태의 대화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봐봐요. 얘가 이거야. 얘가 이거야. 이해 되겠어요? 이렇게 가죠. 326쪽. 학부모와 상담할 때 교사가 유의할 점.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준비. 외우겠다. 준비. 그러니까 미리 사전 자료의 준비, 장소의 준비, 환대의 정신, 장점부터 비밀 유지, 추후 활동까지 쭉 나오는 거죠. 동준이 얘기나 다솜이 얘기나 327조에 가면 다솜이로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게 다솜이 부모님의 항이냐? 아니면 다솜이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의
항이냐? 박교사는 다솜이가 역할놀이 영역에서 보라를 밀치거나 놀잇감을 뺏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제지하고 함께 놀이하도록 했다. 그런데 보라 어머니가 유치원에 오셔서 보라를 괴롭히는 다솜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똑같다니까. 아이들 사이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은 존재할 수 있고, 일단 먼저 불만을 듣고 경청한 다음에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육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솜이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재 행하고 있는 교육의 이런 그 갈등 중재나 아니면 행하고 있는 형태의 교육의 형태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 형성에 관련된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관계 기술의 형성에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필요하므로 이럴 때 쓰는 말이 넓은 이해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양해. 계속해서 팔로잉의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 보편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때 쓰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아들이 보통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원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격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진짜 예전에 문제 이런 것도 냈다니까. 328쪽에 보면 학부모에게 자연체험 활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안내하시오. 유교사는 유치원 인근 숲을 활용하여,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죠. 인근 숲을 활용하여 자연체험 활동을 계획하고 가정통신문을 알렸대잖아. 연지 어머니가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다치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준비부터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자연체험 활동이 갖고 있는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이해부터 해야 되잖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활동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준비 요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돌아왔을 때 유치원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체험 활동이 줄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신체운동 건강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연탐구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예술 경험의 측면이나 생태학적 감수성의 차원으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갈 때의 준비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곳에 대한 안전 점검도 끝내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끝냈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활동 과정을 할 때 의미와 특성, 특히 도착해서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서로 미리 유치원부터 준비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리고, 때로는 자원봉사자로 초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의 답으로 뭘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아울러서 자연체험 활동을 한 이후에 예를 들면 활동 과정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신체운동 건강과 자연탐구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사회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어요. 놀이하면서, 팀게임 하면서. 독특한 의사소통 체제를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돌아와서 어떤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현재 행하고 있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지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왜 자연체험 활동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해줘야 되잖아요. 됐나요? 강원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진짜 많이 내려고 그래요. 자연체험. 예전에는 정말 발전되지 않은 곳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훨씬 더 메리트가 많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싫은 건 아니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생활을 했을 때 나는 이 지역에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혼인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했을 때 어디에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강원 지역에서 산다고 결혼을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내가 살고 싶은지를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맞고, 선택을 했으면 그곳의 장점을 가장 잘, 단점을 인식해야겠지만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물어볼 거예요. 320분 넘기고, 야 진짜 옛날 문제네. 330분.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 주는 장점 3가지를 이용하죠.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거의 돼버렸죠.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스마트폰 아닌가요? 심지어 옛날에는 오늘 며칠이지 날짜를 달력을 보고 확인했는데, 그리고 전에는 항상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껐어요. 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끄지 않고. 너무 옛날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바뀌면 이제 소프트웨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스마트폰을 어떻게 절제력을 가지고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죠. (331쪽) 내용이 마스크가 기본 생활 습관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상담 그렇지 않나요? 넘어갑니다. 또 마찬가지죠. 부모가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의 태도에서 항의를 했다. 어떻게 컴플레인에 어떻게 대응할래? 이 얘기 물어본 건 매뉴얼대로 하면 되고.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은 이런 사례는 이제 덜 할 거예요. 웬만하면 공립유치원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세상이 참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그런 의미라면서요. 적폐가 관례대로만 하려고 하고, 관례적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을 적폐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우리가 교사가 된다면 적폐가 되면 안 되겠네. 근데 이제 하여튼 10여 년 세월 동안에 많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한참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쯤만 하더라도 글쎄 기회가 적었죠. 뭐 국립학교를 뽑는 비율도 굉장히 적고. 문제가 다른 곳으로 옮긴대요. 그럼 결국 불만 문제잖아. 그럼 이게 불만 문제다라고 파악이 됐으면 뭔가,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겠다고 한다면 이 얘기가 이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죄를 져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불만 사항이 있다는 얘기라면 그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얘기하고 결정을 인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 문제가 이랬어요. 이렇게만 툭 나와서 뭐 이사 때문이라면 당연히 그래서 전화 보내주면 되잖아. 만약에 국립대로라면 더 커져야지 당연히. 그게 아니라면, 불만 문제라면 수용과 공감이 먼저고, 수용과 공감을 통해서 불만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예를 하나 들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교육 과정의 문제라면 유치원 교육의 본질, 유아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의 핵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안에서 참관도 되니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이런 거예요. 요즘엔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에는 344쪽과 같은 것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워낙에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안 되신다면 왜 요새는 영상통화 할 수 있잖아요. 안 될까요? 열정만 발휘하면 영상통화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올해는 바빠갖고 올해는 이거 상반기 시험 때문에 못했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전국, 그러니까 이렇게 팀을 짜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5명,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5명과 그 주에 배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게 뭐 이집트 하나, 유럽 하나, 뭐
뭐 오세아니아 하나 뭐 이렇게 했다고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으면 확인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열정의 문제지.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면 다양한 매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들의 요구 조사를 통해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좋은 날을 함께 정해보는 것도 핵심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반영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 방법들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로만 되지는 않아요. 335쪽도 계속 나오는 얘기네. 그죠?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양쪽 부모 다 고민거리야. 어떻게 할래요? 이 얘기 아니에요? 맞죠? 넘어갑니다. 336쪽. 지금은 이 문제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기교육, 조기 영어교육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그냥 해요. 이제 인식상 어떻게 돼 있냐면 공립유치원 교육은 보편 교육을 지향한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더 특별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립의 틀 안에서 이 공립의 틀이 유지가 되려면 상위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갖추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예를 들어 336, 337 이런 부분과 연관 지어서 요즘의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 초등교육과의 연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뭘 할 거예요? 초등교육과 연계지어서 교육을 한다면 이러면 뭘 얘기하고 싶어요? 병설 유치원 교사다. 이거 앞에 나왔잖아요. 병설 유치원 교사다. 연계지어서 한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류를 활성화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유치원 아이들의 교류를, 형님 동생처럼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 그건 적응을 돕는 거고. 두 번째,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유치원 교육의 5개의 영역이 초등학교 교육과의 학과목과 연결될 수 있는 걸 찾고, 세부 내용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결지어서 유아들이 보이는 적성과 능력과 흥미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더 운영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연계성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당연히 영역 간의 균형성은 갖춰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 사회적인,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의 안정성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가 유치원과 다른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번에 걸친 견학, 그래서 초등학교에 진학한다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초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평가, 생활기록부 작성을 철저하게 한다. 1년 동안 유아가 보였던 모습을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종합발달사항, 신체적 발달사항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유아가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우선입니다. 338.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서 유치원에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방과 후 가정 시간인 저녁 6시까지 지영이 어머니를 기다렸어. 20분이 지나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겠지.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살면서 또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일단 융통성을 갖고 충분히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는 전화쯤은 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 라고 얘기하면서 야 진짜 니네 엄마 늦게 온다 야 뭐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누가 더 불안해?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아이가, 지영이가 더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내 퇴근 시간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게 다 교사로서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가 교사로서의 관점이나 교사로서 어떤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등에 대한 게 먼저예요. 지영이가 어머니를 기다리면서도 어머니가 오지 않아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게 분리불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잖아요. 예측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집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놀 수 있죠. 아니 좀 이따 와도 돼. 나 아직 놀이 안 끝났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선생님들이 되게 기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얘가 여기가 안정적이구나. 지영이를 먼저 안정시키고 지영이의 상태를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은 해드려야지. 이게 계속이 반복된다면 한두 번이야 아이고 엄청 미안해하고 그런데 엄청 죄송합니다. 근데 매번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것도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교사도 삶을 살아야지. 유치원도 운영이 돼야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미제레,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를 끝까지 용인해 주는 거. 하지만 스스로가 규칙을 지키는 것도 생각해야지. 그게 사실은 뭐예요? 예의의 문제죠. 그래서 한 번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과후 가정 운영에 관련된 규칙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당연히 가게를 운영하거나 하는 쪽에서는 보너스를 주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샀어요. 물건을 많이 사서 저희가 하나 더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항상 생색을 내야 되거든.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더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하게 권리로 받아들이거든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런 입장은 아니겠지. 우리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하지만 규정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될까요? 네. 자, 다음.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서울시의 교육지표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성교육이에요. 창의성 교육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참여했던 봉사활동 얘기하려잖아. 당시에는 그냥 받았고 지금 경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자기소개서로 쓰고 있고. 다른 데서는 안 낼 것 같아요? 낼 수 있어요. 봉사활동 생각해야 된다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쓰레기 주웠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 물론 질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인성교육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했었던 경험이 내 교육적인 행위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지. 진짜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어쩔 수 없어요. 없으면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돼. 340. 이거 한번 봤죠? 341. 야, 문제 이렇게 준다니까. 경기도 시책 중 공감 가는 경기도 시책을 말하고 실천 방안을 말해. 자기소개서, 자기 성장 소개서에서 얘기를 하고 물어봤던 형태의 내용이에요. 지금쯤 이제 나와야 돼요. 자기가 지원한 곳에 비추어서 총괄 시책이 뭔지,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뭐가 나눠질 수 있는지, 거기에 부합하는 유치원 활동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우리 반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 그 운영을 할 때 부모님께는 뭘 요구할 건지, 동료 교사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과 관련지어서 우리 유치원은 어떤 물리적 환경을 갖고 있는지, 교실은 어떤 물리적 환경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과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되는 상호작용의 형태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까지 쭉 연결되어서 갖추고 있어야 돼요. 멋있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말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validity, 타당성을 갖추는 게 우선이에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 유치원 혁신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게 유치원의 교육 안에서 뭐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일일이 써야 돼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말로 설명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예, 다 시험입니다. 넘어가죠. 심지어는 한 20몇 년 전부터 교권 실추의 원인에 관련된 얘기 했거든. 뜬금없이 342쪽에 교권 실추의 원인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얘기 했잖아요. 이게 임용고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 얘기가 나왔거든. 오른쪽에 봐보세요. 교사의 교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4가지를 말하시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물어봐요. authority는 어디서 나온다고? 지식기술 태도로.
전문성에 해당되는 건 오토리티 문제고 권위의 문제고, 전문 지식, 교양 지식, 기술, 의사결정 기술, 그러니까 의사소통 기술, 누구와 의사소통하는 기술, 학부모나 동료와 의사소통하는 기술, 누구와 의사소통하는 기술, 유아와 의사소통하는 기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권리의 보장을 확인합니다. 될까요? 전문 지식이 뭔지, 교양 지식이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또 나오죠. 존경받는 교사라고 얘기하면 그 존경의 의미가 어디서 나온다고? 오토리티에서 나온다고. 그죠? 그 오토리티, 권위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와? 지식, 기술, 태도에서 나와. 여기서 말하는 답변 1번 태도는 결국은 옷차림에 관련된 게 나의 태도가 얼마나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기술 태도로서 공정성을 가할 수 있느냐, 기술로서 유아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느냐, 인내력을 가질 수 있느냐, 맨 마지막이 지식에 기반해서 실천적 지식을 발휘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틀이 딱 나와야 돼. 즉답형이기 때문에. 교권실추가 2004년 다 오토리티에 대한 거라니까. 아니 학부모들이 와서 항의 정도는 괜찮지. 폭력 행사하고 폭언하고 하는 형태의 문제들 줘요. 시험 문제 안에서. 뭐의 문제예요? 권위의 실추 문제예요. 권위의 실추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적이고 교양적인 지식, 교수 기술, 의사소통 기술, 태도로서 온화함과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수용적인 태도. 태도에 청렴도 있네. 청렴도. 야,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분 얘기 들으셨어요? 윤석열? 예전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미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좌천됐다가 이렇게 고속 승진해서 결국에는 온 분 얘기 들으셨어요? 그분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나 봐요. 그래서 한 10일 후쯤이면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사실은 인사청문회 안 해도 된대요. 검찰총장을 그냥 이렇게 임명하는 거는데 이렇게 뭔가 통과 의뢰처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뭔가 준비한다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분 되게 재밌다는데요. 대학 때 모의 재판을 통해서 전두환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해서 사형 구형했대요. 검사 맡아서. 대학 때 모의 재판에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뭔지 1차에는 제일 처음에 됐는데 2차인가 안 돼갖고 구수했대요. 구수.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미운 털이 박혀서 구수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술 때문에 구수를 했을 거다. 그만큼 사람한테들 되게 잘해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본인은 합격하지 못했는데 후배들을 과외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과외. 사법고시 과외. 그래서 후배들이 먼저 된 거야. 후배들이 먼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검사가 되고 싶어서 구수만에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요직에 올라가 있는데 한 9년 선배가, 학교 2번 다녀도 못 만났을 선배가 근데 된 거예요. 하여튼 노총각으로 계속 결혼하지 않은 싱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사시다가 어느 구세주분이 나타나셔서 사업가 분이셨대요.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서 본인이 결혼해 주지 않으면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해줬다. 결혼해줬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본인 명의로 된 거, 검사 월급, 검사 생활을 그렇게 그 정도 했으면, 검사 월급을 잘 했으면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 된 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상했대요. 왜 남는 게 없을까? 이건 후배들을 술을 사줘서일 거다라고 해서 뭔 놈의 것이 다 이 술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그렇대요. 그분 얼굴 봐도 술 드실 만한 얼굴이에요. 얼굴 이만하고 맨날 이렇게 빨개져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파고 있나 봐요.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본인 명의의 집도 없어, 병인 명의의 차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인 명의래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인이 노력해서 사업가니까 부인이 노력해서 자산 60몇 억인가 있으시다는데. 아니 원래 사업가니까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가니까. 한번 이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좀 강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그 태블릿 PC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을 요즘 찾았다 뭐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 검증할 게 없는데 지금 쫄보됐대요. 쫄보. 자유한국당이 한 사람은 그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검찰총장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 쫄보가 되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법무부 장관에 지금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서울대 법학과 교수인 그 양반 이름이 조국이죠. 이 양반이 그 법무부 장관이 될까봐 요 둘을 놓고 엄청 쫄보가 돼 있대요. 야당 쪽에서는. 근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또 뭐 다른 얘기를 할 때 또 얘기를 해보고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청렴함이에요. 실제로 더 파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청렴함이에요. 그 청렴함은 어디서 나오냐? 교사의 역할에 충실한다에 나와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검세라고. 기레기, 검세, 판세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는 교세냐? 이미 실추되어 있는데 윤석열 검사한테 검세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청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뭐 촌지 이런 얘기는 한 10년 전 얘기라 나오는 게 아니겠지만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로 나오겠지. 그럼 업무에 충실하면서 사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관계에 사적인 도움을 받지 않도록 청탁을 하지 않도록 유지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학부모님들 중에 의사가 있으시다고 해서 굳이 사적인 관계로 찾아가거나 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346 지역사회 연계도 매번 나오는 과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서 지역사회 전문가 초빙, 지역사회 기관 견학,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대한 알림, 그다음에 유치원 개방의 형태로 지역사회 이거는 이미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형태의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캠페인 활동을 한다고 할 때 뭘 해야 될 겁니까가 시험 문제 나와요. 요즘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캠페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무조건 외치는 게 아니라 가치와 신념을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습득하도록 할 것이냐고 무엇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이 무조건 들고 나가서 외친다가 아니에요. 선거운동도 캠페인이라고 하잖아. 알린다의 의미가 있어요. 캠페인이. 그지? 그러면 통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유아들의 가치와 신념이 반영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문구도 같이 정해야 되고 외치는 것도 같이 해줘야 되고 언어로서 써줄 때도 교사가 써주고 아이들은 그걸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얘기해주고 그걸 모아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낼 수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통신호를 지키자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느 시간인가 가서 유치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알릴 수도 있겠고 뭐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347 시험 문제의 옷을 이렇게 갈아입어요.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 요즘에 표로 버스 정류장에 있던데 보셨어요? 이거 표로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이게 붙어 있는데
아이 하나 혼자 앉아 있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거 나오던데, 이처럼 교육은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앞에서 한 얘기 단데 약간 다른 얘기예요. 지역사회 기관 복지 차원에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 인사나 기관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수 있겠다. 기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에 지역사회 행사에 유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두 가지는 똑같이 들어가 있고 두 가지는 좀 다르죠. 이렇게 공부해 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지역사회에 맨 밑에 있는 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죠.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내용 공부였어요. 이제 연수 문제로 가보자. 실제로 2018학년도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7월 1일 날 월요일 날 합격을 하시면,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로 남기고 연락을 받은 상태가 되면 수업 실험반을 위해서도 모임을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해놓고 조별 지도와 개별 지도를 병행할 생각이거든요. 누가 합격을 할지 모르잖아요.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하루는 와야 돼요. 그냥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좀 더 절박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맞추셔야겠죠. 제가 직접 통화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별로도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직을 하거나 하는 방법은 일단 누가 연락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면 2019학년도 문제와 준비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답변을 좀 만들어 보고, 경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하고 모여서 영상을 찍고 본인들의 그 평을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은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준비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고, 일정이 이제 그래야 그 다음번에 나오죠. 그리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1차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끝까지, 일단 1차 합격을 했으면 2차에서는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더 그렇게 활동할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 뭐 지도를 하든 말든 뭐가 되지. 혼자 하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점에 주목하면서 이거 봐봐요. 2018학년도 전국 공통 문제의 구상형과 즉답형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긴장해서 문제를 한번 봐보자.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넣어서 한번 해보자. 사례에 나타난 화재 대피 훈련의 문제점 3가지와 그 이유를 말하고, 이제 분석 문제가 들어가요.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프로블럼을 얘기를 하고 의견, 디스커션, 오피니언을 줘야죠. 그죠? example이 있으면 토픽과 서포팅을 얘기를 하고,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조직 문화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2가지 제시했어요. 무슨 말이래? 조직 문화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2가지 제시하시오. 그럼 읽어야 돼. A 유치원은 매달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 11시에 화재 대피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화재 장소는 중앙현관으로 정했고 최종 모이는 장소는 운동장으로 정했다. 1차에서는 아주 옛날에 물어봤던 걸 2차로 바꿔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부 자료를 충실하게 읽었어야 돼. 그런데 11시에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죠. 저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불이야 소리를 듣고 대피를 시작했어요. 문제 뭐냐? 규정해야죠. 저도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서,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11시가 되자 반 아이들과 함께 불이야라고 외쳤어요. 자기들이 한 거야.
11시인데 왜 안 하지? 하자 그냥 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교사의 얘기를 듣고 문교사가 먼저 반에서 소리를 내는 걸 듣고 강교사 반에서는 움직인 거지. 행정실 송주무관님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화살은 송주무관님으로. 그러니까 노련한 심교사가 말을 바꾸네. 그런데 날씨가 춥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는 서쪽 현관에서 대피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문교사가 문제의식을 그래서 심선생님 반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군요. 덕분에 다음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뭐 이렇게. 그 어투지 뉘앙스가.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이구 그러셨어요. 뭐 이런 식인 거지. 심교사님 말을 참 잘 바꿔요. 매번 하는 화재 대피 훈련인데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화재 대피 훈련을 해야겠다며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내가 그래서 그러고 싶은 게 아니야. 나중에 그 클레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교사가 급 마무리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를 찾아야 되고, 이번 화재 대피 훈련에 고려하지 못한 점을 반영해서 다음번 화재 대피 훈련을 시작해야겠어요. 이건 이제 문제가 뭐게, 이번에 고려하지 못한 게 뭐냐, 다음번에 바꿔야 될 게 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조직 문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여러 명이 모여서잖아.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잖아요. 함께 공동의 뭐를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답변 봐볼까요? 유치원에서는 매달 화재 대피 훈련을 진행합니다. 인트로덕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예의예요. 사실은. 잘 봐주세요. 요즘에는 이런 거예요. 화재 대피 훈련이 단지 한 번 해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교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트로덕션을 맨 마지막에 테시스를 주는 거예요. 조직적 차원에서 뭔가 대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답을 하는 거예요. 사례의 문제점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딱딱하지만 두 갈씩의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example, 사이렌 소리가 예정된 시간에 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임의대로 대피를 실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 사이렌 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과 동시에 임의로 움직임. 이로 인해 이후에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유아들도 화재 대피 훈련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려야 나가는 거죠. 신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송 주무관님이 문득 급식실을 지나다가 맛있게 만들어 놓은 누룽지 설탕 무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한 입에 입에 넣고 맛있게 잘 됐네요 감상평을 하느라고 5초가 늦었을지 어떻게 알아. 5초 이후에 눌러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군가가 불이야를 먼저 해버려서 누르지도 못하고 누를 수도 없고 안 누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게 이거예요. 맥락을 이해하는데. 둘째, 심교사가 원래 모이기로 한 장소가 아닌 서쪽 현관에서 대기한 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화재 대피 훈련은 유치원 전체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므로 독단적으로 전체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니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근거를. 실제 상황이라면 유아의 최종 인원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더 큰 문제. 아이들이 교실에 남아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심선생님 반은 없지? 심선생님 선생님 반은 문을 못 열었나? 이렇게 되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며칠 전 어제 초등학교에 화재 났었다면서요. 오늘은 전략을 바꿨는데. 셋째, 지금 바깥에서 뭔가 시위가 있어서 그래요. 학부모님들께서 화재 대피 훈련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점입니다. 미리 학부모에 대한 걸, 이거는 우리 다 앞에서 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
우리도 있잖아. 내 수업하는 걸 저기다 걸었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아 정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동작구청에 계신 분들한테 다 에어팟을 나눠주고 거기에 그 사람들 귀에만 들리게. 너무 힘들다. 오늘은 노래도 아니고. 추운 날씨를 고려해 최종 모임 장소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장소 선정부터 일부러 그러면 확인을 하고 알리고 미리 정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죠.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차원. 아, 문제 상황 안에서 찾아내는 게 보여야 되는구나. 이게 전 공통에서 쓰는 내용들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준비가 돼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3분이 넘어가게 되죠. 답변을 할 때도 구체성을 더하거나 하면. 즉답형 봐봅시다. 만 5세 학급의 담임인 김 교사는 2학기 학부모 참여 수업으로 미술활동을 실시했는데 1학기에 학부모 참여 수업으로 미술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어 이를 참고하여 2학기 학부모 참여 수업도 진행했대요. 그런데 김 교사 학급의 학부모님들이 지난 학기에 진행한 참여 수업과 비슷하다며 회의록에 불만 의견을 남겼대요. 예상된 바 아니겠어요? 아, 똑같아요.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김 교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 3가지를 말하죠. 이제 뭐 인성적 자질 이런 얘기 안 해. 뭐가 문제지? 매너리즘에 빠져 동일하게 하도록 한 거. 그럼 3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는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 열정. 그 자기 개발의 원천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다른 구성원들임을 알고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민감성. 다음, 불만사항이 나타나기 전에 해결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발전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하나 열정, 2번째 민감성, 3번째 개방성으로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식으로 토픽 센텐스를 먼저 줘야 돼. 테시스를 먼저 줘야 돼. 첫째,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를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설명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고 말하면서 생각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져. 뭐에 대한 열정이냐? 기존의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보다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활동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죠. 미술 활동에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문을 들어주면 더 좋겠지. example로. 더 길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토픽, 서포팅 example이 하나하나 요소 안에 보이도록 하면 더 좋겠단 말이에요. 여기 봐봐. 또 그대로 했어. 왜 그랬을까? 반 구성원 유아들이 그러니까 1학기 때와 2학기 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유아 시기는 약 6개월 정도면 질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발달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같은 미술활동 유형이라 할지라도 재료와 도구를 바꾸어서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생활 주제 안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활동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example을 줘야 돼. 자, 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갖고
물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했으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라면 위축됐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서 새로이 교육 활동을 계획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모두 필요해요. 적절한 안내, 똑같은 미술 활동을 할지라도 왜 차이가 나는지, 계속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릴 수 있죠. 되지 않을까요? 자, 이해돼요? 여기에다가도 답변을 더 덧붙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즉답형 2번 문제 봐볼까? 최 교사는 종종 사회관광망 서비스에 여행 사진을 올리곤 한다. 음식 사진도 많이 올라가고 여행 가서 음식 먹은 사진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가고 싶죠, 여행. 어디 가면 좋겠어요, 어디? 제주도? 제주도 지금 비 온다는데? 어디? 오키나와? 태풍 온다는데? 어디 가면 좋겠어요?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은 말레이시아 잘 안 가시죠? 코타키나발루? 거기가 말레이시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 되게 좋다 아닌가? 다른 데인가? 뭐 우리나라 분들이 가까운 곳에 가시는 데는 많이 가는 데는 어디예요? 일본? 미워 싫어 막 이렇게 해도 일본인가 보다. 그래서 오사카는 가면 그냥 한국이라면서요. 한국인데 일본말 있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반 오사카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들이 반한 감정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반중 감정이 좀 있다.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안 간다. 니네 관광 사업 망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쉬운가? 하여튼. 어느 날 학부모님께서 친구 신청을 해야 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뭐 이런 거야. 이걸 눌러주시면. 최 교사는 친구 신청을 이거는 학부모가 문제 아니야? 어디다 대고 친구 신청을 해. 근데 그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공식적인 채널과 개인적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망설이다. 그리고 이건 인공지능 때문이야. 세상에 있는 인공지능을 다 없앤다. 뭐 이건 답이 안 돼. 근데 희한하죠.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지가 알아서 찾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저는 맨날 바오가 자전거 찾고 막 이래갖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계속 자전거 정보가 이렇게 막 들어와요. 미치겠어요 요즘. 이 뭔데? 뭐 이렇게 따져야 돼 막 가격이. 자신의 일상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학부모님의 친구 신청을 거정해. 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절 이렇게 누르면 그쪽에 당신은 거절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절도 할 수 있는데 거절된 걸 상대방이 모르는 거죠. 블럭의 의미가 알려집니까? 안 알려집니까? 안 알려져요? 하여튼 문제가 왜 되지? 그냥 모른 척하고 하면 되잖아. 상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래나? 어머니가 이렇게 왜 제 친구 신청 안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래나? 하여튼 문제가 묘하긴 한데 이게 뭔가 있었나 봐. 그래서 학부모 상담에서 아유 선생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 신청도 안 받아주고 뭐 카톡 친구도 안 받아주시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교사들은 그죠. 내가 카톡을 나가든가 해야지 내가 못 살겠네 막 이런. 나가자니 내 친구들을 못 만나겠고 막 이런. 최 교사가 학부모님과 상담하려 할 때 필요한 인성적 자질. 뭘 답하라는 거냐. 한참 SNS 얘기하다가 인성적 자질로 마무리를 지으면 갑분 싸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문제 파악해 봅시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SNS가 문제야.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세계에서 사는 거고.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과의 관계 설정의 방법과 수위와 이런 걸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관계 설정을 한다야. 근데 그 관계 설정을 한다인데 어떤 관계 설정이에요? 개인적인? 아니에요. 역할에 터한 관계 설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학부모님 입장을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수는 있어요. 우선은. 그러시군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뭐 미혼인 나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통로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되죠.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 점을 이해하고 우선은 대화가 되려면 이해가 우선이야. 이해가. 학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럴 때 이해한다. 옷을 SNS로 입은 것뿐이야. 옷을 친구 신청 거절 입은 것뿐이지. 그런데 내용은 관계 설정을 한다. 그 마음을 공감한다. 그런데 개인적인 채널이고 나는 교사로서 공식적인 채널이 학교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만 연락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뭐 친구로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올해까지만 이 전화를 열어놓으려고요. 이왕 한 김에 그냥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꺼놓으면 되지 않느냐. 꺼놓으면 되는데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끈 다음에 다시 켰을 때 그 문자 폭탄처럼 떨어지는 막 문자 막 이런 게 너무 좀 싫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저도 가지고 있었던 거를 하고 그냥 지워버릴까 생각 중인데 외국의 경우는 공식적인 통로 이외에는 연락이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 다 리플라이가 안 되는 이메일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리플라이를 달지 않는 웹보드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죠. 요즘은 거의 그래요. 우리나라만 좀 더 고객 중심이야. 외국의 경우는 필요하면 당신이 하세요. 뭐 우리는 그냥 이대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기다려야 되고 필요하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냉혹하게 거절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공식적인 채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거절했다기보다는 친구 신청 승인을 누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분이고 교사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채널이 있으므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예의를 갖추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올라와 있는 것이라서 승인을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가게 되면 대안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안적인 소통 방법을 연구합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 뭐예요? 다른 공식적인 학교의 채널이 있으면 되겠지. 홈페이지나 SNS도 공식적인 학교 채널이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알림장을 활용해서 그걸 말할 때 하나는 공감의 태도, 두 번째는 솔직성, 세 번째는 적극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적으로 얘기를 하라니까. 이것도 우리 공부한 거죠. 인성적 자질을 들어 얘기를 하라. 내용도 필요한데 뭐도 필요해? 방법, 포장도 필요해. 인성적 자질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포장. 여기까지 되겠어요?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게 전국 공통 문제였구나. 그런데 이 정도만 나오면 우리가 공부한 거 안에서
뭐 그럭저럭 극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웬걸? 서울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줬어. 그러면 다 체크해야 돼. 353. 만 3세 유아 16명. 성비 안 맞네.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한대. 학급 운영 방안 4가지를 말하는데, 자, 파이 그래프 좋죠? 파이 그래프의 핵심은 비율이에요. proportion. 절반이 넘느냐, 4분의 1이냐, 미미하냐, 이 정도. 미니멀이냐, 이 정도. 자, 따져보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교육과정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야 돼. 방과 후 과정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다음, 다문화 가정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어떻게 연계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성비 안 맞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문화 가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다양한 가족 구조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4개야, 4개. 이걸 보고 이 내용을 찾았어야 돼요. 그리고 유치원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야. 자원이야. 그러면 가시적으로 성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교육과정 구성 비율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문제, 다양한 가족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보조 인력, 유치원 환경, 주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겠냐고. 아무리 구상형으로 시간 준다 하더라도. 4개를 써놓고, 자, 자원봉사, 하모니 자원봉사자는 어디에다 배치할까? 유치원 환경에서 요리 필요해? 신체활동실 들어가야 돼?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있다면 요리나 신체활동실을 따로 할 필요, 도서실이 있다면 아이들하고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 것도 하나로 넣어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소를 빠짐없이 넣으려고 하셔야 돼요. 학급 운영 방안에서 신체활동실이 있다고 하면 뭔가 신체활동을 통해서 이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왜 신체활동실 얘기를 하냐면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자동차 공업지구가 근처에 있어도 매연이 많대. 서울 얘기야, 서울 얘기. 그럼 어디를 대체하는 활동을 할 거냐?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것을 하고 학급 운영 4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54쪽으로 오면 인트로덕션을 주는 거예요. 교사는 학급 운영을 해나갈 때 학급의 특성과 유치원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지금 이 사람이 성비, 연령 얘기하나? 이 연령대 유아들이 갖춰야 되는 얘기하나? 다문화 가정 얘기하나? 가족 구조 얘기하나?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답변을 듣는 사람들이 아, 여기서 점수를 줘야겠다, 주지 말아야겠다가 나오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돌봄이 필요한 3세라는 연령 특성을 고려하겠다. 기초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기본 생활 습관 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만 3세는 개별화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보조 인력의 지도를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실 실무자, 하모니 선생님. 차례 지키기, 놀잇감 나누어 쓰기 등. 근데 뭐가 빠졌어? 성비 문제. 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여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죠?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방과 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유아가 많은 학급의 특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만 하는 것보다.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은 그래서 연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과 후 과정 교사와 협력하여 학급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이죠. 들었던 내용이죠. 이렇게 앞에서 공부한 게 기억이 나면 문제의 옷만 갈아입혔을 뿐이지 본질은 거의 똑같다니까. 예를 들어 동국활동을 진행한다면, 도서실과 연결해서 동국활동을 진행한다면 정규과정 시 도서실에서 먼저 동화를 읽고 동국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과 과정에서는 만든 소품을 정규과정 유아들도 함께 활용해 보며 협력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가 들어있어서 더욱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문화 과정 가볼까? 다문화 과정. 다문화 과정의 유아가 많은 학급의 특성을 보류하겠습니다. 우리 집 음식 소개하기, 이게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답변을 하면 돼요.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돼요. 요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로 답변을 구성해 주면 돼요. 탁 치고 들어가잖아요. 다양한 가족 구조를 지닌 학급의 특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가정과 한부모 가정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치원 주변 환경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매연이 많아 실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계획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괜히 준 게 아닐 테니까. 지역사회 동물원 견학 후 신체활동실에서 동물을 흉내내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준 자료는 다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 통해 유아들은 생명체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되겠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야, 이렇게도 또 짜내야 되는 거구나. 문제 유형이 바뀌었구나. 자료 해석력, 분석력 이런 것들 다 갖추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구나. 다음 문제도 봐보세요. 다음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 부분으로 이렇게 떼서 나눌 수가 없어요.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형태 등을 보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한 유치원에서 입학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 방법. 신임 교사인 A 교사는 개인 업무를 해야 하지만 먼저 공동 업무인 입학식 준비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B 교사는 개인 업무를 먼저 하느라 입학 준비에 소홀하다. 이에 부장교사 C 부장교사는 공동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개인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B 교사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봤던 거잖아요. 공동 업무와 개인 업무가 함께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다 잘해야 돼요. 시간을 잘 쪼개야 돼. 뭘 우선순위에 둬야 돼? 개인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책임을 지고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 자기 강점. 자기가 교사 생활에서의 강점, 인간관계 형성에서의 관점, 이 사례에 비춰서 나는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하도록 할 것인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사례 속 교사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교사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얘기하면 A 교사는 어떻게, B 교사는 어떻게, C 교사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개인 업무에 소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개인의 업무와 공동의 업무를 균형 있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봤던 거고. 반면 B 교사는 개인의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 업무를 중요성을 생각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조절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C 부장교사의 경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전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자세는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B 교사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먼저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B 교사의 입장을 반영해서 역할을 조정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을 써보세요. 인간관계 형성에서 자신의 강점을 말하고. 수용적이에요? 민감해요? 온화해요? 욕 한마디 들었을 텐데 C 선생님한테 B 교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업무 처리 말고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얘기를 하려잖아요. 부장 선생님한테 부장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 B 선생님은 제가 생활에서 봤는데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괜히 감정 낭비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B 교사에게 가서 그 속상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내용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수용적이에요? 공감적이에요? 아니면 온화해요?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에요? 직언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에 말하고 술 한잔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예요? 점수가 될 만한 걸 연결해야죠. 여기까지 될까요? 다음 문제도 굉장히 묘해요. 이게 뭐래? 이걸 봐야 돼. 이렇게 문제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를 정도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 최근 No Kids Zone, 아이들은 안 배우잖아요. 이런 사회적 현상의 의미와 No Kids Zone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활동 3가지를 말하죠.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유아의 권리 문제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유아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유아들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 얘기도 해야 돼요. 유아의 권리를 인식하기 위한 방향으로 답변을 짤 수도 있고, 행동에 대한 책임감 문제로도 답변을 짤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답변 구성을 이렇게 해봤어요. 노키즈존은 유아를 잠재적인 위험 집단으로 여기고 유아의 출입을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일단 뭔가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AI도 말씀드렸죠. 규정해야 돼. 그래야 본인 스스로도 이해의 폭을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고 정확한 답변으로 유도해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거기에 접근을 이렇게 하죠. 나는 이 현상이 안타깝다. 어떤 부분에서 안타까운지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유아가 공동체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거부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노키즈존이 왜 생겼죠? 원래 외국도 노키즈존이 있어요. 일단 노키즈존의 대표적인 게 박물관, 공연장, 이런 곳은 노키즈존이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지? 그 공연 문화를 망칠 수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음식점이 노키즈존이 있잖아. 뭐 때문이죠? 시끄럽게 해서? 아니, 아이들이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사실 시끄러운 수준을 넘어서는 예의가 없는 거지. 노키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아이들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부모 문제였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면서요. 세상에 나쁜 아이들은 없어요. 응? 아직, 그러니까 세상에 적절하지 않은 견주들이 있었던 것처럼 부모들의 행위가 원활하지 않았던 거지. 그분 있는데, 이렇게 행동 수정 전문가, 아니 강아지 행동 수정 전문가 말고 아이들 행동 수정 전문가. 하여튼 저는 그분의 행동 수정 방법에 대해서 그닥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동의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유명하시던데요. 난 일단 그분이 과잉행동장애의 아이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과잉행동장애의 특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와, 나는 아이가 숨을 못 쉴 것 같아갖고 팔다리를 한꺼번에 어떻게 동시에 제압을 하냐. 와, 대단하시다. 좀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규정하고 어쨌든 뭐로 얘기를 해줘야 돼? 어떻게 문제를 얘기하는 거, 유치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활동, 부모님들의 문제라고 하고 그냥 말아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란 말이에요. 유치원 교육을 받는 연령은. 왜냐하면 질서의식이 있으니까. 질서는 룰과 순서를 지켜가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규칙과 순서. 물론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 그러나 그곳에서 그 규칙이 있고 그러한 생활 양식이 있다면, 그 문화적인 조건이 있다면 따라주는 게 맞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찾아내 봐라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건 학급 규칙, 차례 지키기, 뛰어다니지 않기 등 기초 질서 확립,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둘째, 때와 장소에 알맞게 말해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관련 요소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활동의 명칭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 가능하겠죠? 셋째, 내 물건, 친구 물건 동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 이를 통해 친구의 소유물을 존중하고 함부로 만지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가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 행동하는 모습의 내면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논술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권리 문제로 보고 권리는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행동의 조절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나요? 356쪽으로 가봅시다. 경기에서 집단 토의가 이거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경기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이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경기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행복한 유치원, 따뜻한 배움이 있는 오고 싶은 유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뭔 말이냐? 행복한이라고 하는 이 추상의 추상을 가하는 말. 모토죠, 모토. 도대체 따뜻한 배움이란 뭘 뜻하는 거지? 생각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경기 교육에서 지향하는 행복이란 뭘까? 봐야 돼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입장, 유아가, 우리가 얘기하는 유아 주도적인 형태의 활동이 있는 입장. 따뜻한 배움은 무슨 말일까요? 뭘 보고 따뜻한 배움이라고 할까? 이런 건 이제 찾아야 돼요. 따뜻한 배움. 뭘 보고 따뜻한 배움이라고 그래? 시행착오를 용납하고 자기만의 발전,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인정되는 사회, 존중되는 사회, 이런 게 따뜻한 배움이죠. 오고 싶은 유치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부되는 유치원에 반대겠지. 이 안에서 공동체를 느끼고 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의 생활이란 놀이일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자기만의 철학과 관점과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술년 새날이 바랐습니다. 경기교육은 학생의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중심 현장 교육, 그러면 유아 중심 얘기할 것이고, 학생 스스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하는 학교, 창의적 발상과 진취적 도전, 그러면 지역사회의 요구, 아이들의 요구,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막 이런 얘기.
학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학교.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을 모두 다 뜻한다. 발달 상황에 있어서의 균형성을 모두 다 뜻한다. 자율과 자치를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삶. 결국에는 인성적인 요소를 통해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내 나름대로의 것들을 쭉 노트 테이킹을 한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먼저 얘기하거나 기조 발언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6명을 모두 다 자기까지 통해서 파악하고, 맞아요? 파악하고 그 파악한 상태에서 주안점을 두어서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를 먼저 밝혀주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자기의 입장으로 패러프레이징해서 강조점을 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 걸 얘기할 거를 미리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구체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문제점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의미를 덧붙이면서 해결책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좀 다양한 차원에서 해결책을 얘기하기도 하고, 해결책을 얘기하면서 자기 주제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의사소통 기술을 보는 게 이 집단토의 시험이에요. 해봐야 돼, 이거.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 우리 학원의 집단토의 선생님의 경우는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베니스의 그 축제 있죠? 가면 축제처럼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6명 앉아서 뭐 앞에 이렇게 편말 들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냥 수업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논제 하나 놓고 비슷한 류의 논제, 결국에는 예전에 나왔던 논제들과 같은 것들 이렇게 연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트랜스크립트를 해야 돼요. 다 시간 잡아서 우선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6명이 만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녹화해. 룰에 맞춰서 해. 끝난 다음에 전사를 해야 돼요. 전사. 분석해야 돼요. 각각의 6명이 각각의 차원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에 덧붙이는 것만 하고 있는지, 독창성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뺏고 있는지, 전체가 모여서 이 경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응축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모토잖아. 행복한 유치원, 따뜻한 배움이 있는 오고 싶은 학교, 오고 싶은 유치원이라고 했으면, 이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유아 중심 교육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율성을 기르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정서적 안정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시행착오와도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나타낸 결과물을 사회에 알리는 교사의 역할도 들어와야 되고,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해서 유아들이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충분히 느끼고 그 시기에 누려야 될 어떤 삶의 목표의식이나 의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인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로 바꾸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이 모토 안에서 모아져야 돼. 그래야 6명 모두에게 이로와요. 거기서 한 사람이 주도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한다. 혼자서 사회도 보고 혼자서 정리도 하고 혼자서 얘기도,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 내가 주도를 해서 다 해야지, 그런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어.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말에 대한 인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말 안에 경계를 얘기를 해줘야잖아요. 뭔가 견제를. 그런데 지나치게 인지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 듯하여 저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지나치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분들은 인지적인 발달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말씀하신 듯해서, 이번에 저는 정의적인 발달에 관련된 부분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올 때부터 아이들을 따뜻한 미소와 푸근한 쓰다듬음으로 맞이하는 것, 간단하지만 상당히 유익한 정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가 너무 나대, 너무 설쳐. 그러면 지나치게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파란색, 녹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색 사고모자 기법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했으면 우려되니까 보완되는 걸 얘기하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고, 사실을 얘기하되 따뜻한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섞여 들어가도록 하고, 구체적인 실행력이 나타나도록 하고, 메타인지가 발휘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케이. 경기를 위해서 얘기했고, 그 밑으로 가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과 교사로서의 해결 방안을 말하죠.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유치원 62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324건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32%로 가장 많았고 2, 3일 한 번이 11%, 심지어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한 사람도 25%나 됐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 학대가 49%로 말았고 정서적 학대가 29%, 신체적 학대가 19% 수준이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 학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지 않아요? 근데 학대에 대한 얘기니까 학대를 학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발달에 관련된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사회 발달, 언어 발달, 발달에 관련된 부분으로 잡아야지 학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지. cause and effect 그리고 솔루션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다 나오는 거네 여기. 맞죠? 답변 봐봅시다.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유아교사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트로덕션을 잡는 거죠.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과 교사로서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대에 대한 민감성 부족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댈 수 있을까? 교사는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이 유아의 입장에선 학대로 느껴질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반성적 전월쓰기를 통해,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나의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자신의 행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동복지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답변에서는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읽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어요. 이렇게 답변 내용. 특히나 보호권에 대한, 이 아동학대는 이 보호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민감성을 높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 20대 교사로서, 본인이 20대 교사로서 양육과 교육의 경험이 적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 유아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이게 본인이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겠냐는 거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해서, 혹은 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서라면 반성적 전호를 통해서 해결하고,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교사가 조절하지 못하면 부정적 정서를 유아에게 투사하게 되고 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갖추기 위해 운동 등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정도로는 답이 돼야 돼요.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마지막 분 보도록 할게요.